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심가은님 사연인데요. 두 분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연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일할 때 말을 못해서 정말 힘들어. 평소에는 너 말 잘하잖아. 뭐가 가장 힘들어?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나도 부러워. 이렇게 그냥 친구니까 편하게 대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연님 연기 잘해주셨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서초구 패션업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생긴 고민인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자주 만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닌데 말 주변이 없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요. 두 분은 어때요? 좀 지금 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예전 했던 일들이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일이었잖아요. 그때 약간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이렇게 어려우셨던 적이 있을까?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대화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랑 일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나이도 다르고 뭔가 같이 네. 한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대화하기 어려운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진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이제 회사 처음 다녔을 때는 어쨌든 친구가 아니고 이제 사회에서 만난 분들이다 보니까 뭐 말실수를 제가 혹시라도 하거나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봐 말을 좀 더 아끼게 되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니까 네, 나도 말을 더 못하는 거고 맞아요. 상대가 말을 걸어도 내가 예? 이렇게 아니면 다시 네. 물어보잖아요. 뜻따기는. 다시 맞아요. 한번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제가 사연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위축이 돼요. 실수한 적도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사람이랑 만나도 대화를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맡은 일도 술술 풀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예민한 부분도 건드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거리가 나올 때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두 분은 혹시 지인들이나 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말 잘하는 회사 상사분들 중에서 말을 굉장히 잘하시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를 되게 선을 넘지 않고 똑부러지게 오. 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설득이 되고 그쵸, 공감이 되는 그쵸. 부분이 있고. 네. 진님은 어때요? 저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실 뭐 말을 하면은 누구나 좀 긴장되고 말을 이제 좀 버벅인다거나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앞에서 전혀 긴장감 없이 자신감 있게 이제 뭐 프리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부러워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럽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상황에서 긴장을 하거나 떨릴 것 같은데 네, 그 상대가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니까 네, 아마 사연자님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이런 감정이 생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스몰 토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상황에 맞는 이야기와 소재를 잘 찾는 것도 어려워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이것저것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대화의 습관이 잘 형성된 분들일까요? 이거 물어보셨는데 두 분은 이 대화의 습관 같은 게 보일 때가 있나요? 뭐 말을 잘하는 네. 분들 아니어도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나랑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음.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뭐 리액션을 잘해준다. 아니면 항상 말을 하면 너무 주제가 다양하다.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좋은 기억으로 있는 한 분은 기억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잖아요, 상대에 대한.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전에도 뭐
이런 경험 있지 않았어? 라던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물어봐 주는 거. 그런 좀 관심을 주고 이제 기억하는 그런 습관들이 되게 좋다고 느꼈었어요. 그게 하나의 대화의 스킬이네요. 네, 좀 호감이 더 확 생겨버리는. 네. 내가 말한 걸 다 기억해 주니까 나 더 네. 말하고 싶고. 맞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음. 네. 지연님은 있을까요? 저도 전 리액션인 것 같아요. 리액션을 굉장히 제가 하는 얘기에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를 이제 온몸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들이나 공감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게 바로 앞에서 말할 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제스처가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한테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새길로 새도 어떤 분들은 또 다시 그 길로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이야기의 길로. 네. 그런 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요. 저는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스트 분들이 어쩜 잘하실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도 저는 제 관심사가 아닌 질문을 받으며 답도 못하게 되고 단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긴장을 잘 한다고 해야 될까요? 미리 대화 내용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속상해요. 가장 큰 건 어색한 분위기에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기도 했어요. 말 주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 분은 진짜 어색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어색한 공간이 있을 거고 어색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두 분은 어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어떤 주제로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안 받아주거나 너무 단답일 것 같고 나도 물었는데 더 말할 게 없어서 네 아니요 네. 그래요로 대답할 때가 있으니까. 네. 최근에 제가 딱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색한 회사분이랑 엘리베이터를 어쩌다 기다리게 됐고 그럴 때 제일 네. 어색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공간. 네, 맞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오고 또 엘리베이터가 제가 층수가 높아가지고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숨 막혀라.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간 한 15분 정도를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제일 이제 만만한 날씨 얘기 그리고 뭐 주말에 어떤 거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이런 얘기들로 좀 질문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로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어색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을 한다. 네, 그래서 서로 그냥 웃음으로 그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어색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그냥 이렇게 노력하며 대화를 하자 이런 모습으로 솔직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어색하지 않은 척을 하면 더 힘들어요. 맞아요. 네. 상대가 막 물었는데 나는 막 대화를 잘하려고 자꾸 이어나가려고 말을 하다 보면 네.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진님은 잘 헤쳐나가신 것 같고 지연님은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어색하거나 좀 이렇게 대화가 안 됐을 때. 저도 최근에 몇 달 만에 만난 친구를 이제 다른 사람 결혼식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잠깐 그 시간 사진 촬영하는 그 시간까지 이제 같이 대화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할 말이 사실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면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얼굴은 알지만 그쵸. 이 친구의 근황도 안 들어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요즘 뭐 어떻게 지내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냥 옛날에 그 친구가 저랑 했던 대화들을 이제 기억을 해내서 뭐 그 친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했던 거가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뭐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나의 머릿속에 오늘 이런 대화를 끄집어내야 돼. 걔에 대한 데이터 그 작은 거 하나를 기억해내려고 했던 본능이 움직였군요. 네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색해요. 말을 더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주제로 해도 저 사람의 반응이 내가 조금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처음 만났었을 때 네. 어떤 대화의 주제로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길게 아니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청취자분들이랑 사연자님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그 사람의 일상을 다 드러난다, 관심사를 드러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뭐예요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 뭐 어떤 거 뜨세요? 뭐 어떤 채널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분이 이제 관심사와 이제 좀 그걸 구독하게 된 계기라던가 그 채널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얘기할 주제들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유튜브를 전 요즘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이어가는 게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또 지연님은 뭐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가볍게 지난 주말에 뭐 어떤 거 하셨는지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단답으로 끝낼 수 있는 내용들 말고 좀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질문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 대답하신 거에서 디테일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또 제가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네, 우리가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안 궁금해. 이런 순간이 되면 대화는 무조건 끊겨요. 맞아요. 저는 요즘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흑백 요리사.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제 아파트. 맞아. 제일 핫하죠. 뭔가 사람들이 안 보고는 안 들어도 그냥 말을 던져놓으면 맞아요. 뭐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그러네요. 아니면 어떤 노래인지 맞아요. 흑백 요리사 안 보신 분들도 뭐 누가 나왔는지 맞아요. 바스 정도는 아니까. 네, 그런 음식들을 또 얘기하잖아요. 네. 음식이 나왔다는 누가 붙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사연자님이나 청취자분들이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가져 하거나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야 좀 대화했었을 때 어색하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최근 본 영화는 있을까요? 영화로 얘기를 좀 나눠야 된다면 혹시 어떤 영화를 그러니까 뭐 최근 본 영화 아니면 최신 영화가 아니어도 저는 보통은 그래서 인생 영화 뭔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본 영화보다는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궁금하면은 그분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감명 영화를 깊게 물어보는 봤던 거는 네 그러면은 또 그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분의 감명을 받고 어딜 좋아했는지 그럼 모르는 영화가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주제를 설명해 달라 하고 하면서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연님은 혹시 뭐 영화 있을까요? 최근에 본 영화요? 최근에 본 영화라든지 영화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영화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조커 2를 최근에 영화관에서 봤는데 요즘 그 흥행이 잘 안 됐다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보고 나니까 어땠어요? 보고 나니까 저는 아무래도 1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원을 네. 본 사람. 네. 아직 2를 안 봤지만 네. 맞아요. 또 주변에 이 관람평이 안 좋으니까 네. 봐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한다면 맞아요. 그럼 음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디저트가 좀 많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마카롱이었고 뭐 딸기 케이크였고 지금은 뭐 베이글이라든지 네. 뭐 소금빵. 두 두 분은 디저트로 얘기한다면 어디 뭐 추천해주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좀 핫한 거는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가지고 제가 좀 최근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만드는 방법도 찾아보고 와.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어디서 하는 게 제일 맛있다더라. 제일 맛있는 초콜릿. 네. 그런 차이는 뭔지 이런 걸로 또 막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먹어봤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어때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맛이 다른가요?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네. 저는 두바이 초콜릿 제일 뭐 유명한 데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퓨전식으로 뭐 쿠키 위에 올리고 막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맛이. 네. 그럼 뭐 디저트 있을까요, 지연님은요? 저는 좀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스모어. 스모어? 네. 이건 뭐 쿠키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마시멜로를 불에 이제 직접적으로 구워가지고.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저도. 비스켓에 이렇게 올려 먹는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럼 되게 단 거예요, 아니면 그 약간 담백한 맛이에요? 아주 달아요. 단맛이네요. 네. 요거는 뭐 또 청취자분들이 또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대화한 것처럼 조금씩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한 가지 주제로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진짜 뭐 베이킹을 하시는 분이라면 디저트를 물으면 계속 나올 수 있거나 영화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방송 일을 하는 분이라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뭔가 영화 뭐 아까 말한 노래 뭐 OTT 이런 거 끼워 넣으면 좋지 않을까. 두 분이 그럼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말 잘하는 사람은 이런 요소는 갖추고 있다는 걸 청취자분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연자님께서 지금 질문을 받으면 답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단답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단답에 있어서도 디테일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네 먹었어요가 아니라 여기 저희 사무실 앞에 지금 식당이 어디가 생겨가지고 되게 맛있다고 해서 가봤다. 그랬는데 뭐 어떤 메뉴가 있었는데 이거 되게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팩트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디테일을 조금 넣어주시면은 대화가 더 이어질 것 같고 이어서 이제 질문까지 추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스킬이 늘어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먹었던 게 어떤 게 좋았는지 이렇게 네, 물어볼 수도 근처에 있고 또 오픈한데 뭐 있는데 아시냐 이런 식으로. 네. 서로 맛집을 공유하는 거고. 네. 재현님은 혹시 뭐 이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연자분이 원래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긴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럴 거라고 수도 얘기를 있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거든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습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건 진짜 어렵긴 하지만 긴장을 안 하는 거. 긴장을 안 하는 게 여유를 갖고 말하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해도 좀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온도차가 다르잖아요. 네. 편하게 말하는 사람과 약간 긴장과 어색함을 느끼면서 말하는 사람이 네. 좀 이렇게 대화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이 배우 하정우 분인데 그분도 되게 여유를 갖고 같은 말을 해도 여유를 갖고 하시는 거 보면서 잘한다고 느껴져가지고 일단 톤 자체가 좋으니까 네. 우리 귀에 좀 잘 들어오고. 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도 되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주목받는 거를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은 전혀 떨림 없이 너무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었어요. 그분들도 다 떨리신대요. 그래서 다 누구나 긴장하고 떨리는 건데 티를 안 그거를 내는 거군요. 맞아요.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 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님만 긴장하시거나 막 어려운 거 아니실 거고 누구나 다 어색하고 힘드실 텐데 그거를 이제 조금 드러내냐 숨기냐 차이신 것 같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보면 말 잘하는 분들 뭐 어떤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어색한 자리에 가면 다들 말을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만 그분들은 그 호흡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연결해 주려고 맞아요. 자꾸 채워 넣어주죠. 뭐 5명, 6명이 모였는데 네. 한 사람이 그래도 나름 주도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같이 타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끼어들었으니까 나도 대화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어색하니까 말을 좀 못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사연자님이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낄게 빠빠라고. 낄 때 잘 낄 수 있고 빠질 때 잘 빠질 수 있으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대화를 편하게 하는 건지를 잘 보고 드러나야 내가 말을 걸 때도 계속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자세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 조금 이 사연에서 확장된 내용인데 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보여지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말을 하면서 나의 무언가를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 태도라는 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두 분은 이렇게 뭐 진짜 친한 사람들 말고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성격이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저는 최근에 제 경험에서는 영어학원 강사 선생님이 얘기를 네. 하시는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거 저 사람은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분이 얘기하시는 투에서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말투에서 조금 그런 걸 느끼니까 나도 네.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었던 네. 거군요. 그럼 진님은 또 있을까요? 저도 뭐 말이 빠르신 분들은 뭐 성격이 좀 급하시구나. 그런 거는 확실히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투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언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소한 거에도 뭐 감사합니다라던가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단답으로 이렇게 툭툭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이제 그들의 기질을 좀 파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통화인 것 같아요. 통화. 왜냐하면 만나서 했었을 때는 표정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말을 잘못해도 웃거나 맞아요. 밝게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어색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네. 통화는 오로지 목소리와 말투와 그 사람 톤으로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말할 때와 끝에 말할 때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면 맞아요. 듣는 사람은 또 깜짝 놀라는 거고 맞아요. 끝날 때도 퉁명스럽게 끊어버리면 나 대화 아직 안 끝났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도 모르게 말을 좀 올렸던 것 같아요. 톤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사투리는 떨어지는 말투거든요. 아, 네. 그래서 통화를 할 때는 그래도 좀 목소리 톤을 올리거나 끝을 올려야겠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답은 아닌데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조금은 편안하게 듣거나 아니면 나의 목소리 톤을 또 다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좀 사고방식 같아요.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 말을 하다가 대화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다려줘요. 조금 더 천천히.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도 1, 2초지만 이 기다려주면 내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얘기해야겠지. 이게 되는데 그거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긴장을 하거나 맞아요. 딴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고방식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었을까. 그럼 두 분은 말을 할 때 좀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좀 다른 사람들이랑 말할 때 뭐 친구랑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괜찮고 뭐 그런 것 중에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특히 약간 좀 진지한 얘기 같은 거 할 때 내가 널 이해하고 있어, 널 공감하고 있어라는 거를 좀 베이스로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라든지 약간 말 단어 같은 걸 또 넣어주시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좀 더 얘기할 때 있는 거고.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어떤 대화든 뭐 단둘이 친구와 얘기를 하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미팅을 하던 상대방의 얘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그런 뭐 끄덕임이라던가 눈맞춤 이런 걸 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보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좀 고민이었지만 우리가 알려주는 방식들을 잘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긴장을 좀 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긴장 덜해야 말을 거는 사람도 편하게 말을 거는 거고 나로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안 떨리는 거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 마법의 고민 해결책 답을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지님이 한번 열어주세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뜻밖의 행운을 얻을 것이다. 그럼 와. 이건 뭔가 좋은 해석인 것 같은데 뭐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이제 긴장을 갖고 항상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어느 날 딱 회사의 자리에 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긴장이 안 되고 이제 편하게 마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진짜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있으면 어느 순간 누구한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재밌어하고 맞아요. 귀 기울여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이랑 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청취자분들이랑 사연자님이 듣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